안녕하세요. 블로그 파이터 돈블 김민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상위 노출에 관한 스댓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댓공이 세 가지가 과연 뭘까요? 스댓공 뭐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스댓공이라고 하면 스크랩, 댓글, 손가락이 가네요. 공감.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스댓공 앞글자를 따가지고 스댓공이라고 하는데요. 사기치려는 대행사에서 이 점을 노립니다. 띠링띠링 여러분, 고객님의 현재 블로그 지수가 매우 낮은데 저희가 공감 작업을 통해 댓글 작업을 통해 스크랩 작업을 통해서 고객님의 지수 상승을 시켜드릴 테니 저한테 돈을 주고 맡겨주세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작년 7월부터 지수 상승이 안 됩니다. 블로그 지수 상승이 안 돼요. 이 말인 즉슨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블로그 지수 상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간다면 블로그 파이터님 지수 상승 어떤 곳은 되던데요? 네,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준체를 바로 최적 2불 이상으로 등업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루언서 준체부를 최적불로 등업을 시켜줬는데요. 근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인 사업자 블로그랑 인플루언서 블로그 사용자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가 될까요? 10%도 채 안 되겠죠. 1%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제 추측이건데 5%가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암튼 거두절미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 점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공감이 많으면 블로그 상위 노출이 유리한가요? 블로그 지수 상승에 유리한가요? 두 번째, 댓글이 많으면 블로그 지수 상승에 유리한가요? 블로그 상위 노출에 유리한가요? 우리 세 번째 뭐예요? 스크랩을 하면 블로그 지수 상승에 유리한가요? 그리고 상위 노출에 유리한가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감 있잖아요. 블로그 공감 좋아요는 블로그 상위 노출 점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아요 1개를 받든 100개를 받든 1000개를 받든 블로그 상위 노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 댓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2월에 댓글 점수가 막혔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 자신의 댓글 포함해서 비밀 댓글 제외입니다. 자신의 댓글 포함해서 총 6개가 된다고 한다면 댓글의 수가 총 6개가 된다고 한다면 지수 점수가 있었어요. 지수 점수란 블로그 상위 노출에 필요한 원고 점수 플러스 요인이 됐는데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연말쯤에 네이버 측에서 원고 점수를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에는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든 100개가 달리든 1000개가 달리든 지수 점수 뿐만 아니라 원고 점수에서도 플러스 점수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 노출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좋아요 많이 받아서 댓글 많이 받게 해서 대표님의 블로그 지수 상승을 노리고 상위 노출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광고 전화를 돌렸던 그 블로그 대행사는 뭔가요? 사기치려는 대행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지수 상승 상위 노출 점수에 있어서 좋아요 점수랑 좋아요 공감 점수랑 댓글 점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띠링띠링 대표님의 블로그 현재 지수가 낮은데요. 저희가 좋아요랑 댓글을 많이 받게 해서 대표님의 블로그 지수를 상승시켜드리고 상위 노출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는 대행사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대표님의 블로그, 다시 말해서 당신한테 지금 제가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기치려고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빨리 꽂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기 대행사예요. 그럼 이 한마디만 말을 하면 돼요. 지금 블로그 파이터라는 광고 대행사 대표가 말을 하는데 작년 12월부터 댓글 점수가 막혔고 좋아요 점수는 아예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블로그 지수 상승을 시켜드릴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2024년 7월부터 지수 상승 또한 막혀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도대체 어떻게 시킬 건데? 어떻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아니, 사기치려고 하는 대행사들 진짜 난 너무 궁금한 게 지수 상승을 도대체 어떻게 시켜준다는 거야? 이 쓰레기들아. 제발 좀 그렇게 얄팍한 수세 블로그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님들 꼬셔가지고 등골 빼먹고 그렇게 사기치지 마. 너희들 얼마 못 가. 진짜 얼마 못 가. 알겠어? 이런 방식으로 사기치면 얼마나 가겠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비밀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저는 블로그 지수 상승을 시켜드린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체험단을 하는 대행사에서 이런 걸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이 생태계에 대해서 잠시나 말씀드리면 그 블로그 대행사 사기치려는 블로그 대행사 있잖아요. 여기는 대표가 전화를 돌리지 않아요. 콜센터처럼 직원 한 명에서 뭐 많게는 5명, 10명 그 이상이 되겠죠. 전화를 돌리겠죠. 전화를 돌리면 계약을 맺어요. 계약 단위가 보통 6개월, 1년 단위인데 한 건 할 때마다 VAT 별도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면 그 영업 전화를 돌린 직원이 한 30% 정도를 가져가요. 평균치입니다. 30%를 가져간다면 뭐야? 한 300만 원짜리를 했어.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럼 30% 90만 원을 받잖아. 근데 이 직원들은 보통 고정급여가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고정급여가 없어. 100% 인센티브제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목숨 걸고 전화 돌리는 거야. 그럼 보통 한 명의 영업사원들이 보통 몇 개의 전화를 돌리냐? 적게는 200통, 많게는 300통, 400통의 전화를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건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이 직원들 교통비 10대 지원 되냐?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 아는 곳의 말을 빌리자면 교통비는 일절 지원이 없고요.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첫 달부터 무급이니까 그래서 식대는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첫 달 들어갔는데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식대는 딱 첫 달만 지원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식대를 지원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업사원들이요. 블로그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블로그 지수 상승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공감 점수, 스크랩 점수, 댓글 점수 있는지도 몰라. 그럼 이걸 왜 해? 그냥 쓰여진 대본을 읽는 거야. 쓰여진 대본 읽고 전화해가지고 그럼 이게 매칭이 될 거 아니야. 매칭이 되면 어떻게 해? 자기가 상담을 안 해.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 대표님, 제가 뭐 관심 있는 고객님 한 명 끌어왔습니다. 대표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매칭이 됐을 때 돈을 받는 구조지. 그 영업사원 전화 돌린 영업사원은요 블로그 1도 모릅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블로그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댓글 점수, 공감 점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댓글 점수, 공감 점수 하나도 상위 노출에 관련도 없고 지수 상승에 관련도 없는데 어떻게 저의 블로그를 상위 노출 시켜주고 어떻게 저의 블로그를 지수 상승 시켜줄 것인가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 끝이야. 영업사원들 쩔쩔해.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끊어버려. 제발요. 사기치려는 대행사들 정신 차리고 이딴 개 쓰레기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같은 동종업계 사람, 저와 같이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씌웁니다. 이해하셨죠? 경고할게요. 참고로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블로그 대행사들이 어떻게 사기치려는지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할 거예요. 왜냐? 사기치려고 하는 대행사들은 빨리 폐업을 해야 돼요. 사회의 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어? 댓글 없어. 두 번째 뭐야? 공감 점수 없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거 뭐야? 스크랩 점수. 스크랩 점수는 있습니다. 근데 스크랩을 했을 때 내 지수가 상승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포스팅 점수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준체 2가 있다면 준체 3으로 뛸 거고요. 준체 3이라면 준체 4로 뛸 거고 준체 5라면 준체 5.5로 뛸 거고 준체 6이라면 준체 7, 최적 2라면 최적 3으로 뛸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대행사들이 또 거짓말을 치는 게 있어요. 사기치. 야, 오늘 많이 푼다. 예를 들어서 스크랩을 하면 준체 2에서 준체 3으로 뻥튀기가 됩니다. 블로그 지수가. 그러면 준체 3인 포스팅으로 가득하겠죠. 그럼 블로그 대행사들이 어떻게 사기를 쳐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 블로그 지금 한 달 동안 작업해가지고 준체 2에서 준체 3으로 지수 상승시켜드렸어요. 스크랩 작업을 하는 거는요, 그냥 그 포스팅에 대한 점수가 상승이 된 것뿐이지 지수가 본질적으로 상승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제 블로그 지수 블덱스나 블로그 연구소 봐가지고 조회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상승이 됐던데요. 아니요. 최근 30일 기준, 60일 기준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포스팅 평균치를 내가지고 지수를 합산하는 건데요. 그 뻥튀기 된 포스팅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 지수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냥 일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그 포스팅을 발행하시고요. 스크랩적으로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과연 준체 2였던 포스팅이 그 블로그가 준체 3으로 뻥튀기가 됐는지. 만약에 스크랩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체 3으로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블로그는 지수 상승이 안 된 거고요. 만약에 준체 2에서 준체 3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스크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체 3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지수를 상승시켜 준 것입니다. 근데요, 준체 2에서 준체 3으로 상승을 했다면 그러면 준체 3에서 스크랩 작업을 하면 준체 4로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준체 4로 안 오르냐? 준체 3으로 올랐다고 하면 스크랩 작업을 하면 준체 4로 올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이게 전형적인 블로그 대행사의 사기 수법이야. 제발 이 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가야 하니까 스크랩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스크랩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본 계정하고 부계정, 계정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본 계정의 포스팅을 스크랩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내 본 계정의 포스팅으로 본 계정의 포스팅을 스크랩한다. 자기 자신의 계정에서 자기 자신의 포스팅을 스크랩 못해요. 다른 계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창에 나와 있는 그 블로그 포스팅 있잖아요. 이거는 저의 본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의 블로그는 부계정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쭉쭉 내려 보시면 여기 밑에 좋아요 댓글 있잖아요. 좋아요 댓글이 있고 우측에 블로그 뭐 밴드 저장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블로그 표시 있잖아요. 블로그 표시를 눌러주세요. 여기 블로그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공유하기가 뜨잖아요. 여기서 뭐 내용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여기 카테고리인데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른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스크랩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스크랩 쉽죠? 스크랩 쉽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좋아요, 댓글, 스크랩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상위노출 점수와 관련이 있다? 없다. 지수 점수에도 관련 없다. 그래서 지수 상승이 되는 건 아무런 연관이 없다. 두 번째 뭐야? 댓글 점수. 댓글 점수 상위노출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지수 상승과 관련이 있다? 없다. 마지막 스크랩 점수. 스크랩 점수 상위노출과 관련이 있다? 있다. 포스팅 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지수 상승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지수 상승과 관련이 없습니다. 포스팅 지수 상승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정 지수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 블로그 파이트 돈벌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